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입니다. 안드로이드 제페 컴포즈 코드랩 6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포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소스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구동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깜빡이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반복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눌렀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바로 이렇게 늘어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스크롤 했을 때 그걸 감지해서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애니메이션도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드래그 제스처 애니메이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다가 컴포즈 코드랩 애니메이션을 같이 다운받아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코드랩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오시면 게팅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다운받으시면은 이 G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코드를 이제 기클론으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운받으시면 애니메이션 코드랩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컴포즈 코드랩 메인에서 애니메이션 코드랩이라는 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실행하시면 돼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스타트고 하나는 피니시예요. 그리고 실행하실 때 이렇게 스타트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스타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타트로 앱을 실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니메이션은 안 되고 이렇게 상태 값만, 스테이트 값이 변하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애니메이션이 없죠.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안 보이죠. 이걸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컴포즈에서 애니메이션 상태를 바꾸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티드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컴포즈에서 우리는 상태를 바꾸죠. 저 스테이트라는 애로 우리 컴포즈에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로트라든지 아니면 숫자, 아니면 불리언, 이런 것들에 애니메이션을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이제 DP 값이라든지, 우리 간격을 이제 우리는 DP라고 하잖아요. 이런 DP 값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이 있다고 하면은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그런 요소들에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붙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붙여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애니메이티드 DP,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DP가 변경이 되면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을 실행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티드 플로트가 있겠죠. 애니메이티드 인트, 애니메이티드 칼라, 애니메이티드 불리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처리를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색깔이 변경이 될 때, 그게 변경이 될 때 애니메이션을 나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애니메이티드 칼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이제 변경이 될 때 이제 색깔을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티드 비지빌리티, 이런 걸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런 애니메이션 어떻게 할 건지, 즉 트랜지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어떻게 줄지를 이런 애니메이티드 비지빌리티라는 거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될 때, 아니면 이 뷰가 사라질 때, 엑시트, 이렇게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팅 컨텐트 사이즈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애니메이트 컨텐트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컬럼이 이제 증가가 될 때, 사이즈가 변경이 될 때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값이 여러 개 변경이 될때 주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로직이 있을 때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그때 값을, DP 값을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플로트에 애니메이션을 묻히는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뷰가 렌더링 될 때마다 계속 이제 갱신되면 안 되기 때문에 리멤버로 이 트랜지션이라는 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멤버로 이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같이 쭉 따라하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애니메이팅 어 심플 밸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에 보시면 홈으로 일단 가줄게요. 지금 스타트에 메인 액티비티 보면 이렇게 테마 있고 바로 홈 화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버튼이 누러지거나 그랬을 때 상태가 변하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뮤터블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색깔을 그냥 람다로 이런 탭이라는 애가 변경이 될 때 색깔이 그냥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를 애니메이션이 묻혀진 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트 칼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백그라운드 칼라 이 부분은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백그라운드를 검색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애니메이트 디스칼라 체인지 이렇게 돼 있죠. 이 투두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붙여 넣고 주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 자체는 보면은 이거죠. 지금 현재 탭 페이지, 이 탭 페이지 자체가 지금 remember mutable state거든요. 그래서 이 홈 탭바 부분을 탭을 하면은 탭이 선택이 되면 그 탭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경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탭바 보면 인원 클래스로 돼 있어가지고 홈이랑 워크가 돼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탭이 선택이 될 때마다 이게 홈이면은 이 색으로 하고 이게 아니면 뭐 그린색으로 하고 이거를 세팅해 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적용이 되면 그냥 값이 바뀌는 건데,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어디 여기에 적용이 돼 있겠죠. 그쵸? 이렇게 스캐폴드에 적용이 돼 있는데 이렇게 애니메이트 컬러 에즈 스테이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꿀 값이 결국에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컬러의 상태가 바뀔 때 애니메이션을 묻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런 해볼게요. 자, 여기를 선택했을 때 약간 조금 다르게 스르르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되는 게 티가 잘 안 나시면 제가 요거를 살짝 애니메이트 컬러 에즈 스테이트 여기를 속성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애니메이트 컬러 에즈 스테이트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 스펙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스프링이나 아니면 여기에 딜레이를 조금 준다든지 뭐 그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끝났다라는 것도 이렇게 그 람다 이벤트로 받을 수도 있어요. 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타겟 밸류가 요 값이죠. 요 값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스펙을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피니시에서 애니메이션 스펙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쵸? 애니메이션 스펙 보시면 뭐 트윈이란 것도 있고 이렇게 듀레이션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 스펙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듀레이션은 제가 한 500으로 할게요. 그러면 0.5초가 되거든요. 아니다. 지금 1000으로 해서 1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스르르 변경이 되는 거 보이시죠? 변경이 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스펙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 스펙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스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트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통통 튀는 거죠. 이런 스프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핏도 있고 스냅도 있고, 스냅은 이제 아마 착 되는 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인 이징이 있고 패스트 아웃 슬로우인 이징이 있고, 이제 애니메이션마다 그런 설정들이 좀 달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또 다른 느낌으로 아마 애니메이션 구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앱을 만들게 될 때 이런 수치들을 잘 이제 조절해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그 투두 두 번째라가 있대요. 보면은 홈 플로팅 액션 버튼에서 extended라는 값이 변경이 될 때 텍스트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건 것 같아요. 여기를 복사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홈 플로팅 액션 버튼 부분이 있는데 레이지 리스트 스테이트가 스크롤링 업일 때, 즉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링 업이죠. 스크롤링 업 이벤트를 받았을 때 extended라는 값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true false가 들어오게 되는데, 얘가 true false가 됐을 때 이때 여기를 렌더링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edit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 거예요. 여기서는 애니메이티드 비지빌리티를 넣으면 된다라고 돼 있네요. 이거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재렌더링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티드 비지빌리티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제 여기도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애니메이션도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지금 기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처음에 이제 그 엔터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이제 생길 때 페이드 인으로 하고 이제 익스펜드 호리젠털리가 돼 있네요. 그 쉬링크로 이렇게 쏙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엑시트는 이게 기본 값으로 세팅이 돼 있네요. 이제 요거도 조금 뭐 세부적으로 다듬으려고 하면은 엔터랑 엑싯을 다루면 되겠죠. 다시 여기로 가서 다시 한번 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바뀌면 true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애니메이티드 비지빌리티를 건드리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다시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에딧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애니메이션이 이쪽 모서리에서 들어오게 됐네요. 그쵸? 이 애니메이티드 비지빌리티가 그 보이고 안 보이고를 설정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에딧 메시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지금 홈에서 쇼 에딧 메시지가 서스펜드 펑션으로 이제 3초 정도 딜레이를 준 다음에 한번 보여주고 3초 정도 뒤에 폴스로 이제 안 보여지게 되는 식인 것 같아요. 이제 서스펜드 자체는 그 시간이 걸리는 메소드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서스펜드 자체가 콜백을 대체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콜백 대신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면 쇼 에딧 메시지 쪽 보면은 이런 서스펜드 메소드는 코르틴 스코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코르틴 스코프 안에서 이렇게 실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쇼 에딧 메시지가 호출이 되면서 일단 true가 찍히고 그런 다음에 3초 뒤에 false가 되면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edit 메시지 show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edit 메시지 쪽에서 animated visibility로 지금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기본 형태가 일단 이렇게 모서리에서 들어오는 거라서 이거를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엔터를 우리가 바꾸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애니메이티드 비지빌리티 돼 있고 엔터랑 엑시트가 있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콤마하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슬라이딩 버티컬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애니메이션 옵션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트윈 150 0.15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는 500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타겟을 이제 어디에서부터 올 거냐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떤 건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풀 하이트 이 자체 그 높이에서 뺀 거로 이렇게 안 보이는 쪽에서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런 설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3초 뒤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설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빨리 사라지게 하려면 이거를 0.5초가 아니라 0.25초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0.5 됐다가 쏙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팅 컨텐트 사이즈 체인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to do 3이라고 되어 있네요. to do 3을 복사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expanded 값이 변경이 되네요. 그거는 자, 토픽 로우가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이 토픽 로우 자체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현재 토픽이 확장된 토픽이랑 같으면 expanded 토픽이 되면서 뭔가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토픽 로우 스페이서에 여기를 넣어서 이제 조금 그 애니메이트 비지빌리티를 통해서 살짝 더 높이를 주는 거죠. 패딩을 주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한 이렇게 8dp 정도 주고 토픽 로우가 선택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컨텐트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펜디드가 쭉 들어오게 되니까 이만큼 텍스트가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더보기 텍스트가 쭉 길게 되게 된 거죠. 보게 되면은 이걸 누르면 이제 여기에 숨어있던 이 본문들 있죠. 이 본문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도 보니까 애니메이티드 컨텐트 사이즈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컬럼에서 이런 컬럼이라는 그 컬럼 스코프 안에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늘어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딱 이런 경우죠.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컬럼에서 안에 있는 내용이 늘어나게 될 때 애니메이션 처리는
이렇게 애니메이트 컨텐트 사이즈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아래다가 패딩 아래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니메이트 컨텐트 사이즈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스펙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기본 값이 일단은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이게 쏙 빠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변경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여기로 가서 만약에 이제 이 애니메이션 스펙을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트윈이나 이런 거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트윈으로 해서 나는 500으로 할 거예요. 듀레이션 500으로 주고 그런 다음에 이징 애니메이션을 나는 뭐 패스트 슬로우 인 이징 이렇게 또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쪽은 좀 디테일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 애니메이션 스펙을 건드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달라졌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스페이싱 뜨는 것도 여기에서 적용이 돼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스페이싱 뜨는 부분도 이 토픽 로우 스페이서에서 지금 애니메이티드 비지빌리티로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트랜지션 쪽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먹은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애니메이션 스펙을 건드리면 돼요. 여기도 이제 보일 때 엔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까 썼던 부분 이렇게 슬라이드 인 버티컬리 이런 식으로도 똑같이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뭐 애니메이션을 안 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엑시트일 때는 뭐 안 주겠다 그러면 엑시 트랜지션 넌 이렇게 하게 되면 사라질 때는 애니메이션 적용이 안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팅도 가능하세요. 이거는 250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벌어질 때는 애니메이션이 생기는데 사라질 때는 애니메이션 안 보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멀티플 밸류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건 결국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거든요. 지금 투두4 검색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트 이즈 밸류 체인지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이제 뭔가 그 값을 변경하는데 거기에 애니메이션을 묻히고 싶다. 그럼 제가 애니메이트 DP라든지 애니메이트 칼라 애니메이트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탭 포지션 레프트 라이트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거든요. 투드4를 한번 그 피니시 부분에 찾아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니시 부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인디케이터 레프트죠. 홈 탭 인디케이터예요. 이거를 복사해서 홈 쪽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인디케이터 왼쪽, 인디케이터 오른쪽을 어떻게 했죠? 이제 DP 값이 변경이 되는 거니까 애니메이트 DP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녀석이 보여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는 이제 다 트랜지션이라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션 점 애니메이트 DP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값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얘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트랜지션 이 값이 변경이 될 때 트랜지션을 처리하는 거를 이렇게 업데이트 트랜지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여기 돼 있는 애들은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 탭 페이지라는 애가 값이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걔가 변경이 되면 트랜지션을 바꿔주는데 그때 애니메이션 처리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DP에 해당하는 거를 애니메이션을 바꾼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인디케이터 레프트에 해당했던 부분들 있죠. 오프셋을 변경한다든지 이 부분들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묻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런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DP에 애니메이션이 묻었기 때문에 묻어서 이제 트랜지션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쭉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애니메이션 스펙, 트랜지션 스펙을 건드리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라벨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애니메이트란 거 자체가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트 그 트랜지션 스펙이 있어요. 이 트랜지션 스펙을 이제 넣어 주시는 거죠. 스펙을 뭐 스프링으로 한다든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트랜지션 스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라벨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라벨 파라미터. 이제 이 라벨은 뭐 이거는 인디케이터 레프트다, 뭐 인디케이터 라이트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에 라벨을 넣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인디케이터 라이트도 두 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칼라 부분에도 넣는 거예요. 이제 칼라도 보면은 색깔을 변경해 주는데 지금 이 보더 색깔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더 컬러를 바꿔주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라벨을 넣는 거죠. 그럼 이 컬러를 바꿀 때도 지금 바로바로 바뀌는데 여기도 우리가 트랜지션 스펙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스펙 트랜지션인가요? 트랜지션 스펙을 넣는 겁니다. 여기에도 뭐 스프링으로 한다든지 뭐 트윈을 넣어서 넣을 수가 있겠죠. 트랜지션이 탭 페이지가 변경이 됐을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지금 업데이트 트랜지션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탭 페이지라는 애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트랜지션 세그먼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때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이 블럭에서 이것도 이제 블럭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람다로. 이 디스 세그먼트 요 부분.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스 이니셜 스테이트가 만약에 디스 이니셜 스테이트가 이제 탭 페이지의 홈이다. 홈이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세팅도 가능하겠죠. 자, 이징을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아니면은 이걸 이제 뭐 여기는 다르게 가셔도 되고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공통으로 다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설정들은 트랜지션 스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런 해볼게요. 보더 컬러가 변경이 될 때도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렇죠. 요거도 색깔이 스무스하게 좀 변경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보도 색깔도 그렇고요. 그리고 리피티드 애니메이션 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피티드 애니메이션 투두 오를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알파 값이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로딩 뷰, 로딩 로우가 변경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스에 이제 모디파이어를 넣어서 하나는 클립을 서클 쉐입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이거거든요. 요거 세로 거침 눌렀을 때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 스켈레톤 뷰라고 하죠.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알파색이 넣어지기만 한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반복이 되는 리피트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도 마찬가지로 그 반복적으로 되는 트랜지션을 하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알파라는 값이 결국에는 플로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값이 플로트이기 때문에 애니메이트 플로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값은 0이고 없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타겟 밸류가 1F로 이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애니메이션 스펙에서 이 인피니트 리피터블을 통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리피트 모드가 리버스이기 때문에 흰색에서 회색 갔다가 회색에서
흰색 가는 식으로 계속 핑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리스타트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깜빡이는 식인데 이제 요거를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흰색에서 회색 갔다가 회색에서 흰색 갔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스펙이랑 계속 다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 애니메이션 부분이 있는데요. 투두 6-1 복사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reate animatable instance를 만든대요.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swipe to dismiss네요. 이거 자체를 지금 현재는 오프셋에서 리멤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은 오프셋 부분 검색해 볼게요. 오프셋 X. 이거를 그냥 쭉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swipe to dismiss라는 모디파이어의 확장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스처를 감지를 하는 거죠. 이 컴포즈드 블럭으로 우리가 모디파이어의 그런 이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래그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코르틴 스코프로 이제 드래그를 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감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쭉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프셋 X를 일단은 넣으라고 하네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블을 해서 리멤버로 이제 그 값을 넣는 값을 이제 저장해 주는 거죠.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제 리멤버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돼요. 리멤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값을 우리 리멤버 블럭을 통해서 만든 값을 이제 놔두는 거예요. 이 리멤버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제 컴포즈 자체가 뷰를 다시 그린단 말이에요. 스테이트가 값이 변경이 될 때 그때 그냥 일반 변수로 했을 때 이 값이 날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값이 날아가지 않게 잘 기억을 해두는 거죠. 재갱신 되지 않기 위해서 리멤버로 담아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코르틴 스코프로 해서 이제 이벤트를 서스펜드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to-do 6-2로 볼게요. 여기에 드래그 이벤트를 받을 거를 세팅한다고 돼 있네요. await 포인터 이벤트 스코프 그 위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오프셋 X를 멈추라고 하네요. 여기 이제 드래그 할 때는 멈춰라 이 뜻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드래그를 할 때 이제 터치가 감지가 돼서 애니메이션은 그때는 멈춰라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그를 하면서 우리가 그 해당하는 애를 이제 위치를 변경을 시키는 거죠. as 포지션 해가지고. 그리고 6-3에 보면은 이 네 줄을 넣으라고 하네요.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리젠탈 드래그 옵셋. 이제 변경이 되는 x 값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x 값을 가져와서 스텝 2를 통해서 이제 그 옵셋 x가 지금 리멤버 애니메이터블이잖아요. 얘를 호리젠탈 드래그 옵셋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코르틴 스코프로. 이거 자체가 지금 await 포인터 이벤트 스코프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체인지 포지션 해주고요. 그리고 6-4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 벨로시티를 줘서 이제 스냅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벨로시티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줄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치를 계산해서 얘를 6-5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인계점을 줘서 끝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그냥 바운더리로 나가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 바운드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피니쉬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런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이 정도까지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까지 벗어났을 때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범위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6-6에서는 런치를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완전히 뭔가 이제 디스미스를 시키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6-7에서는 인트 옵셋으로 이제 완전히 옵셋을 넣어주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한번 스타트로 바꿔서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을 하네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컴포즈 애니메이션 코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애니메이션을 우리는 줄 수가 있는데 값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애니메이트 플로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DP가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애니메이션을 넣는 거는 애니메이트 하고 DP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는 이렇게 remember infinite transition을 쓰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뭔가 이제 선택이 됐을 때 그 값이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한 트랜지션은 이렇게 업데이트 트랜지션을 하면 됩니다. 그 뷰가 조건에 따라서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이런 것들은 비지빌리티, 애니메이티드 비지빌리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애니메이티드 비지빌리티에서 이제 보이고 안 보이고 할 때는 엔터, 엑시트 이런 트랜지션을 세세하게 조절하면 되고요. 각각의 애니메이션들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스펙이나 트랜지션 스펙을 조절해서 세부적으로 그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 안에 컨텐트 사이즈가 늘어나고 할 때는 애니메이트 컨텐트 사이즈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터블을 통해서 아까 같은 그런 드래그 처리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링크들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컴포즈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컴포즈 애니메이션 코드를 한번 같이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컴포즈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